안녕하십니까. 태극기 들고 만세 부드럽게 가셨나? 코로나로부터 독립했으면 좋겠어. 지난주에 계약 총론했죠. 계약 총론에서 일단 계약의 종류 좀 구별하자 그랬습니다. 쌍무편무, 유상무상, 낙성요물, 그다음에 일시적, 계속적 계약 구별해야 되죠. 특히 쌍무편무, 유상무상 꼭 구별해야 되죠. 쌍무 계약은 전부 유상이지만 유상이 전부 쌍무인 것은 아니다. 현상 광고라는 놈 때문에 현상 광고는 유상이지만 편무였었죠. 그 다음에 외울 게 있었죠. 매매 교환 임대차는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이며 그 중에 매매 교환은 일시적 계약이고 임대차는 계속적 계약이고 증여와 사용 임대차는 무상, 편무, 낙성, 분료식. 그 다음에 현상 광고, 유상, 편무, 요물. 이건 좀 암기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계약의 성립과 관련해서는 조문 암기해달라고 그랬죠. 527조 청약은 처리하지 못한다. 528조 1항. 승낙기간을 정했다면 정한 기간 내 승낙통지를 받지 못한 때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529조.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통지를 받지 못한 때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기간이 지나서 승낙이 청약자한테 도달했다. 530조. 연착한 승낙을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단 연착한 승낙 중에 사고한 연착이라고 충분히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이었는데 기간이 지나서 도달한 경우 청약자가 연착 통지 등을 해야 된다. 통지하지 않으면 연착이 아니고 계약을 성립한다. 통지하면 연착이고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구별해달라고 그랬습니다. 534조 승낙은 청약과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청약에 대해서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해서 승낙을 하면 청약 거절과 동시에 새 청약으로 본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승낙 없이 계약 성립하는 두 개가 있었죠.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일정 사실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하는 것으로 본다. 교차 청약.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계약은 성립한다. 계약 성립과 관련된 조문 531조를 제외한 나머지 기본 과정에서 꼭 기억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계약이 성립했으나 계약 목적 달성이 원시적 불능이다. 그 원시적 불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선의 무과실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이행이익, 즉 계약의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뢰이익,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요걸 배상해라. 그걸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다. 그랬습니다. 쌍무계약의 효력이라고 두 개가 나왔죠. 동시 이행의 해방권. 요건이 동일한 하나의 쌍무계약을 통한 대가적 채무가 있을 것. 양 채무가 모두 이행이 있을 것. 어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이행을 청구할 것. 이 세 가지가 요건이었었죠. 그중에 특히 두 번째 요건과 관련해서 중도금 지급 같은 선이행 의무는 원칙적으로 동시행관계가 아니다. 근데 예외, 불안의 항변권이라는 게 있었고 중도금을 지체하던 중 상대방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이럴 때는 예외적으로 항변권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효과 연기적 항변권이고 지체 책임이 없고 소송에선 주장해야 법원은 판단하고 그럴 때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다. 그랬죠? 그리고 동시 이행 관계가 아닌 거 세 개는 기억해달라고 했습니다. 변제와 채권 증서 반환, 변제와 담보권 말소 절차,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말소. 이건 동시행 관계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위험부담, 계약을 하고 땅이 수용이 되거나 건물이 지진으로 멸실되는 등 매도인의 채무가 양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돼서 소멸하였을 때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게 위험부담이었죠. 원칙적으로 불능이 된 채무의 채무자인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하니까 매도인은 대금 청구할 수 없고 계약금 따위는 반환해야 되고 반면에 두 가지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하고 채권자 지체 중 양당사자의 귀책 사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 여러전에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죠.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은 매도인은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대신 별도의 이익이 있다면 이 이익은 채권자에게 상환해라. 이게 위험 부담이었죠. 제3자를 위한 계약,
각벌이 매매 계약을 하면서 대금 병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 그래서 그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권리가 생기는 이런 걸 계약책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요약자와 낙약자의 해당관계는 기본관계, 대가관계고 여기에 하자가 있다면 당사자는 계약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반면에 요약자와 수익자인 대가관계는 제3자를 위한 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설령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당사자는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가 없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2개. 유효한 쌍무계약과 제3자 약관. 그리고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이 따로 있었죠. 제3자가 채무자인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권리가 생기고 낙약자는 최고할 수 있고 확답을 받지 못하면 수익을 거절한 것을 본다. 제3자의 권리가 생긴 후 2가지.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 소멸시키지 못하고 두 번째, 낙약자의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요약자가 계약 해제, 원상회복과 부당이득 반환도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 반면에 제3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자, 계약의 해제와 선 크게 2가지. 계약 해제 사유와 해제 효과. 해제 사유. 채무 불이행이죠. 이행지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해제할 수 있다. 단 미리 특약을 했거나 채무자가 이행을 거절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정기행 이행지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이행불능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불완전 이행 둘로 나눠서 추환이 가능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추환을 최고하고 해제할 수 있다. 추환이 불가하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불완전 이행, 부수적 채무 불이행.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채권자 지체는 이행지체와 똑같다 그랬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한 후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제권이 생겼고 해제를 하면 3가지 효과. 계약은 소급 소멸, 원상 회복 의무 발생, 손해배상 청구 그랬죠. 계약이 소급해서 소멸하니까 부동산의 경우 등기를 말소할 필요 없이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그다음에 제3자 보호 문제가 생기는데 이 제3자가 2덩어리가 있다. 계약 해제 전 선악불문하고 제3자. 해제 후 말소 등기 전 선의 제3자. 구별해야 된다 그랬고요. 원상회복은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으로서 선악불문 전부 반환, 특히 금전은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해서 반환하라. 따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이 손해배상은 이행이익 배상이 원칙인데 실내익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했던 기본적인 내용들입니다. 생각 안 나도 됩니다. 괴로워하지 마세요. 생각 안 나는 게 정상이니까. 그러면 문제. 제가 왜 안 풀어드리는 버릇이에요? 지난주부터 풀어드리는데. 자, 1번. 유무상을 구별하는 이유가 뭐였죠? 유상계약의 담보 책임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거기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나 위험부담의 문제는 쌍무 편모를 구별하는 이유입니다. 쌍무 편모를 구별하는 이유예요. 쌍무 계약에 한해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나 위험부담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쌍무 편모를 구별한다 그랬습니다. 1번 틀렸죠? 2번 매매교환, 임대차, 공희, 유상, 쌍무, 낙성 분류식이죠. 그 다음이 문제죠. 매매교환은 일시적이지만 임대차는 계속적 계약이죠. 거기가 틀렸죠. 3번 매매계약 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을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 성립한다 그랬죠. 그죠? 4번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교차됐다. 나중에 발송한 청약이 도달한 때가 아니라 양 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계약은 성립한다 그랬습니다. 5번은 계약 체결 후 목적물이 멸실됐죠. 그럼 이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지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은 계약 체결 전 목적물 멸실, 즉 원시적 불능에서 발생하는 책임입니다. 따라서 5번 넥스. 6번 갑이 소유권 등 이전 서류를 넘겨주면서 청구하게 되면 상대방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지요. 그거 말하고 있습니다. 7번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합니다. 선이행 의무죠. 그런데 매도인이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더라. 건설회사가 부도가 났더라.
그러면 중도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불안의 항변권이죠. 8번 갑이에게 건물을 팔았는데 제3자 방화로 건물이 전소됐으니까 갑을 모두에게 잘못 없이 후발적으로 불능이 됐죠. 위험 부담이죠. 따라서 갑이 부담하죠. 채무 불이행 아니지요. 갑의 잘못 아닙니다. 따라서 그런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따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죠. 9번 수익의 의사 표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도 유효요건도 아닌 제3자 권리 발생 요건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성립요건이 아니며 요까지는 맞았어요. 그런데 그 수익의 의사 표시를 누구한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여약자가 아니라 낙약자한테 해야 된다 그랬죠. 낙약자한테 해야 됩니다. 10번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불능이 됐다. 채무불이행 중 이행 불능이죠. 그러니까 매수인은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11번은 합의 해제라고 되어 있죠. 합의 해제는 해제와는 달리 원상회복이 없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옳은 지문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지난주에 했던 것들입니다. 정리 쫙 꼭 해 주셔야 됩니다.